자, 그렇다면, 자, 이와 같은 새로운 웹3의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기보다는 인터넷은 원래 있는 거고 그 뒤에 HTML이라는 게 있었는 것처럼 웹 인터넷이라는 거 위에서 또다시 작동하는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 혹은 때로는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작동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 보상을 주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투표도 하게 만들 것인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실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거. 그 인증해 주는 그러한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했던 그러니까 크립토라고 하는 것이에요. 크립토라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웹3의 가장 그러니까 핵심을 찾는 거죠. 그러면 그래 설명은 그럴듯한데 사례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월드와이드 웹을 사용하려면 여러분들 뭐를 통해서 사용해요? 네이버 쓴다 그랬잖아. 그렇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잖아. 근데 네이버에서 검색하기 전에 또 뭐 한 가지 작동을 시켜야 되잖아. 뭘 작동시키죠? 예? 그렇죠. 크롬이라는 걸 작동시키는 사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고 하는 걸 작동시키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는 네이버 웨일이라고 하는 걸 작동시키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거 말고도 오페라라는 것도 있고, 사파리도 있고, 아이패드에 들어있던 거 사파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 브라우저라고 하는 걸 작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웹사이트에 가는 거잖아. 그렇죠. 또 웹사이트에 가기 위해 가지고 중간에 웹사이트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검색 포털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크롬을 쓰는 시대에서 이제는 어떤 시대로 가고 있냐 이렇게 냈어요. 브라우저가 브레이브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브레이브라고 하는 브라우저. 자, 이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또 크롬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띄워놨어요.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 자, 이 브라우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일단은 내가 구글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든가 다른 브라우저와 다르게 내가 보기 싫어하는 광고들을 다 차단시켜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에서 뭐라고 나와요? 야, 광고 없이 이거 영상을 보려면 프리미엄을 구독하세요 라고 하잖아. 얘네는 어떻게 합니까? 그 광고를 다 차단시켜줘. 광고를 차단. 왜? 광고를 보기 싫으면 프리미엄 구독을 하는 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 그렇죠? 내가 유튜브에 접속해서 유튜브 트래픽까지 다 올려주는데 또 그걸 안 보려면 그 광고를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또 뭡니까? 지불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이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차단시켜 주면서 광고가 그럼 없을까요? 당연히 광고가 있어. 광고를 보면 어떻게 또 보상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상해 주냐? 자기들만의 이제 코인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또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이런 브라우저부터 이제 나오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브라우저 다 이제 이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 써요. 심지어 이제 모바일에서도 이걸 쓰고 있고 또 쓸 때마다 제가 이제 코인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는 엄청난 시장이에요. 브라우저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인터넷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롬을 쓰는 사람, 그렇죠? 네이버 웨이를 쓰는 사람,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부터 엣지까지. 왜 그렇게 계속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크롬한테 계속 뒤졌으니까. 그럼 크롬은 뭐 처음부터 1등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께 1등이었어. 그렇죠? 근데 네이버는 보세요. 지금 아무리 뭐 국내 최고의 회사라고 하지만은 누가 왜 브라우저 쓰는 사람 있나요? 거의 안 쓰잖아. 삼성도 브라우저 있어요. 여러분들 모바일에 삼성폰에 보면 브라우저가 있어요. 이렇게 브라우저의 어떤 전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날까요? 이 브라우저가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을 만나는 첫 번째 그러니까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구글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브라우저야. 브라우저에서 왜 중요하냐? 브라우저에서 처음에 세팅해 놓는 대로 또 우리가 그 길에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 브라우저에 처음에 세팅해 놓은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야.
예전에는 여러분들 통신사에서 기사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넷 안 됐을 때 이제 인터넷 되는지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통신사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이버를 처음에 안 열어줬어. 다음은 많이 열어놨어.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이제 브라우저 열 때마다 어떻게 봅니까? 다음이 열려 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지금은 네이버 다음 그다음에 또 많이 그 약간 트래픽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브라우저 그 웹사이트인데 검색 포털인데. 근데 그건 왜냐면 통신사 기사들이 언제 순간부터 뭐 이상한 이름도 못 들어보지 못한 그런 검색 포털을 열어놓고 가더라고.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항상 그게 항상 먼저 열려 있어. 그러니까 이게 브라우저가 인터넷에 만나는 창이야, 사실은. 그 다음에 검색 포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 시장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브라우저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 같은 뭐냐? 지갑들이 들어있어요. 지갑들이. 지갑이 왜 들어있냐? 이 지갑이라는 것이 없으면 앞서 얘기했지. 개인인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웹3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또 뭐다? 그러니까 지갑이다는 거예요. 지갑. 자, 여기 다시 F5를 제가 하겠어요. 자.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르냐 보면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기존에 사용하는 시스템. 근데 뭐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가장 뭐가 다를까?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중간에 지갑이 있어요. 지갑. 요 지갑이 있어요. 지갑. 요 지갑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방금 여기 얘기했던 내가 내 자신임을, 내가 박한우임을, 내가 그렇죠 이준영임을 인증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프로토콜이자 보안 장치로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3에서는 요 지갑이라는 놈이 엄청 중요해진 거예요.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시스템에 로그인 할 때 요새 어떻게 로그인해요? 자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로그인 하나요? 요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로그인이 언제 순간부터 사라져 가고 있어요. 뭘로 지금 로그인해요? 그렇죠? SNS로 로그인 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SNS 아이디하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자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페이스북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그렇죠? 다른 우회적인 통로로 로그인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웹3에서는 요 지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이제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가 참여하고 내가 하는 활동들이 어디에 쌓인다? 이 지갑에다 쌓인다는 거죠. 지금 샌드박스 같은 이런 게임들에도 로그인 방식에도 지금 3개가 생겼어요. 전통적인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SNS 로그인, 이때 말하는 SNS인 지금 웹 2.0의 SNS, 그 다음에 지갑 로그인.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 지금 이제 트랜지션 피리어드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도기로 이제 가고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은 왜 가지고 있느냐. 자, 이거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해야 돼요.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보세요. 스마트폰 나왔죠. 그렇죠.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그래서 2013년부터 등장을 해서 옥스퍼드 사전에 등장을 했죠. 또 2010년을 전후해서 무슨 일이었냐면 2008년도에 그러니까 아직도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어떤 거 뭐냐 논문인데 논문은 아니야. 왜냐하면 논문은 학술지에 발표돼야 되는데 학술지에 발표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일종의 시스템을 고안을 해서 영어로 써가지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그냥 뿌렸어. 근데 왜 뿌렸을까? 아마 그때 배경이 뭐냐면은 우리가 금융의 중심지 하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예요. 월스트리트.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홍콩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월스트리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위를 했어. 그걸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Occupy Wall Street, 우리나라는 뭐 월가를 점령하라 이 시위를 했어. 왜 했느냐 하면은 왜였을까? 2008년도에 리먼 앤 브라더스라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IMF 다음에 일어났는, IMF가 1998년도에 일어났는데 IMF 이후에 10년대에 일어난 세계적인 금융위기였어. 이 금융위기를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야, 너들이 만드는, 그 너들이 누구냐? 자본가들. 자본가들이라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뭐죠? 엘리트들, 최상위 계층들.
너들이 은행을 주묵주묵 하다니만 주물럭거리면서 너들이 오히려 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기에 대한 피해는 일반 서민들이 다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하면서 월스트리트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야, 이 금융을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이 사람 이름인지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또 개인인지 그룹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논문을 썼느냐면 그 논문의 제목이 비트코인이야. 제목이. 그 다음에 땡땡해서 이 사람이 비트코인하고 땡땡해서 그러니까 전자적인 피어 투 피어. 피어 투 피어가 피어가 친구라는 뜻이잖아. 앞서 다시 돌아가야 돼. 이 매뉴얼 캐스테스가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중다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논문에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논문 제목에만 나오고 논문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썼는 여하튼 페이퍼. 이 페이퍼에는 제목에만 비트코인이란 말이 나와.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에 비트코인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와. 근데 그 사람이 2008년도에 그거에 가서 막 뿌렸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대단한 거야. 왜 대단하지? 봤더니 이 사람이 금융의 시스템,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 누가 인가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 없이도, 와, 금융이 작동되네? 파이낸스가 작동되네? 그것을 컴퓨터 프로토콜이 알아서 하네? 이것을 아무도 해킹을 할 수가 없네?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이 사람이 제안을 한 건데,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막 믿지는 않아 생각했겠지.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냥 게임에 미쳐있는 애들이 그것을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이 만든 대로 따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저들끼리 게임 아이템 주고받을 때, 너 비트코인 한 개 줘. 그럼 내가 이 게임 아이템 주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그게 이제 2008년도야. 그래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디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파이라는 게 파이는 뭐냐? 파이낸스, 재정 금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앙 집중화된 금융이니까 centralized finance, CFI. 그 다음에 탈중앙화된 금융이다. 그래서 decentralized finance, 줄여서 DeFi. 그래서 이 DeFi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했다?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나온 시스템이 나오게 됐고, 그것이 웹3의 시초가 됐고, 그것이 바로 2008년도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바로 2008년도였어요.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런 지갑, 크립토 지갑을 갖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크립토 지갑 내가 갖고 있다. 아무도 안 가지고 계세요. 와. 제가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강의를 했었는데, 물론 멤버는 다 바뀌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도 아무도 이런 지갑을 안 갖고 있다. 그런 지갑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웹3를 한 번도 접속해보지 않았다는 거잖아. 맞지? 맞죠?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봤다? 없죠. 사용했으면 자기 지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갑이 아직 없는 거야. 이거는 전혀 놀라운 얘기가 아니야. 앞서 얘기했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가서 봤더니 브로그라는 거 얘기했더니만 뭐라고 얘기했다? 야, 니 브로그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수업 시간에 배웠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학생을 가르쳤을 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어. 트위터도 마찬가지였어. 요새는 또 뭘 가르치냐면 마스토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마스토돈이라고 하는 거는 또 뒤에도 한번 얘기할 건데 트위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든 SNS예요. 마스토돈이라는 것도 하는데, 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아. 왜? 여러분들 어차피 얼리 어답터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숫자를 보세요. 숫자. 세계 인구의 절반이 지갑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2025년도에. 불과 2년밖에 안. 근데 이게 안 믿겨지죠. 근데 스마트폰 생각해 보세요. 2008년도에 나왔는데, 스마트폰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어요. 이거는 그냥 잠깐이에요. 지금 숫자를 보세요. 4.4 빌리언, 그러면 44억이야. 근데 54%.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 서비스 뭐 쓰게 된 거 뭐세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한번 바뀌니까 다 페이 서비스 지금 다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디바이스하고 콘텐츠는 있잖아요. 같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킬러는 뭐냐면은 트리거는 뭐냐면 디바이스야. 사람들이 하드웨어를 한번 바꾸는 순간 이 모든 그렇죠 콘텐츠들이 자기가 자연스럽게 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지금 불과 그렇죠 1, 2년 안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 지금 25년도 저도 이렇게 정도 생각해. 만약에 늦어도 2030년도라고 얘기해요. 2030년도.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2008년도가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 벌써 15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의 슬라이드는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맥락을 여기서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왜 이런 세상이 올 것이냐라고 더욱더 나 같은 사람들은 확신하느냐? 봐, 최근에 뉴스 기사야. 이건 뭐 이런 얘기 하고요. 자, 챗GPT 얘기를 하면서 이제 챗GPT 얘기를 본격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따가 얘기할 건데 챗GPT 얘기하면서 계속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냥 저작권을 어떻게 할 건데. 챗GPT 얘 이렇게 똑똑한데 얘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지? 인공지능은 뭘 먹고 사는지 압니까? 뭘 먹고 살죠? 데이터를 먹고 살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뭐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 데이터를 공부했다고 해. 학습이라고 얘기하죠.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데이터 다 돈 주고 샀어? 안 샀잖아. 그 돈 주고 샀으면 너들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이 벤처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어디서 가져왔어?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 갖고 왔어. SNS에서 돌아다니는 거 갖고 왔어. 그러니까 예, 이제 SNS 회사들, 이 회사들이 발끈하는 거죠. 왜 우리 콘텐츠 갖고 가는가 이런 거. 특히나 뉴스 회사들은 더 신경질이 난 거야. 왜냐하면 SNS한테 자기들 뉴스를 다 공짜로 뺏겼는데, 그렇죠? 이제는 또 인공지능한테 또 다 뺏기는 거야. 그렇죠? 완전 그 얘네들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KBS, MBC 이런데 1,000억, 2,000억씩 적자가 나거든요. 1,000억, 2,000억은 돈도 아니에요. 지상파 방송국한테. 왜냐면 그만큼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웹 2.0이 오면서 그렇게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 웹 3.0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인공지능이 오면서 이렇게 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돈 달라는 거잖아. 돈 달라. 그럼 돈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그 데이터에 뭐가 있어야 돼? 꼬리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꼬리표. 꼬리표를 만드는 게 뭐냐? 웹3다라는 거죠. 왜? 꼬리표를 만드는 게 웹3인 거예요. 왜? 지갑이 중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웹3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웹3가 이제는 정말 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도 결국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면밀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흐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하느냐? 왜 이런 얘기냐? 지금 진짜 중요한 일이 2010년도 이 부근에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아,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그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그랬잖아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누가 열광했을까? 누가 열광했을까? 여기 이제 누가 열광했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비트코인 말고 두 번째로 가장 큰 파벌이 이더리움이라고 했잖아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비탈린 부테릭이에요. 비탈린 부테릭은 1994년생이에요. 90년대생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90년대생. 아무도 없어요, 여기. 와, 정말 90년대생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2000년대생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2000년대생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대학생. 그렇죠. 이제 94년생이야, 비탈린 부테릭이. 근데 이 비탈린 부테릭은 94년생인데 원래 이제 러시아야. 근데 이 러시아 나라는 원래 소련이었어, 소련이라는 그 KGB라는 그런데 소련 나라가 1991년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붕괴가 됐어. 해체가 되면서. 그러면서 러시아가 가장 메인으로 등장하고 다른 그렇죠. 나라들이 이제 작은 나라들이 생겼어요. 91년도에. 자, 비탈린 부테릭은 몇 년생? 94년생이에요. 91년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된 러시아의 그런 격변의 시대에 태어난 거야. 그런데 이제 언제? 2000년도에 초등학생이죠. 2000년도에.
2000년대 이제 캐나다로 이사를 갔어요. 자기가 이사 갔겠어요? 아니요. 자기 부모가 데리고 갔겠죠. 자기가 부모가 가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가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만났죠. 이제 서구의 그런 아메리카의 환경을 만났겠죠. 그래서 뭐 했겠어요? 당연히 게임에 빠져들어서 게임에 빠져서 살았지. 그런데 2010년도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발생한 거야. 넘버원 게임, 워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 브리저드에서 만든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 회사에서 자기의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없앤 거야. 그러니까 이 비타민 부테릭 얘가, 이 천재가 고등학교 때에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는 경진대회에 가가지고 1등도 하고 이랬던 애인데,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거죠. 이런 세상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중앙 집중화된 플랫폼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뭘 만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게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비트코인 시스템을 그대로 뺏겨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해킹조차 할 수 없다고 했던 비트코인을 그대로 뺏겨내면서 이 친구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자기는 뭐라고 모토를 했냐? 전 세계의 컴퓨터다라고 했어요. 월드 컴퓨터. 자기가 월드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2015년도 부근이었어요. 15년도. 근데 2010년도에 이 자기의 게임에. 근데 이 90년대생에 이런 비탈린 부텔릭만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부근에 90년대생들이 여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여러 회사들이 지금의 메이저한 블록체인이 됐어요. 그 메이저한 블록체인들이 예컨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메타버스 1등 디센트럴랜드 코인은 마나라고 하는 코인인데 그걸 만든 친구도 이 부분 때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체인링크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도 이제 세르게이에도 이제 여기 제 칼럼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계에서는 트론을 만들었던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친구도 90년대생이에요. 그래서 이 90년대생들이 완전히 세상을 그렇죠. 이제는 달리 보기 하면서 뭘 만들었어? 탈중앙화된 그러한 이 플랫폼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을 시작해서. 그러면서 90년대생들이 만든 시스템들이 우리한테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0년대생을 아주 이제 주목해서 이제 바라보요. 아주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탈린 부테릭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90년대생이 만들었는 그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여기서 또 이제 설명을 또 해야 돼. 또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산되고 탈중앙화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일정하게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시스템이고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전쟁으로 민주적인 시스템이라 그랬는데 그런 민주적인 시스템은 문제가 많아요. 무슨 문제가 많냐면은 그러니까 합의를 도달하는데 힘든 거야. 그렇죠? 합의를 도달하는 힘들죠. 군대에서 민주적이라고 하면 전쟁 지금 뭐 적군이 몰라오는데 지휘관이 계속 모든 사람들이 의견 물으면서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겠어. 그렇죠? 중앙 집중화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에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거야. 또 보안을 되게 우선시 여기는 게 되잖아. 왜냐하면 보안을 되게 우선시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갑이니까. 지갑에 자기들의 그런 자기의 가치와 투자와 모든 게 돌아가는데 누구 한 명이 그것을 이제 보안이 뚫릴 수도 있잖아. 근데 보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보안이 오히려 뚫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 언론의 뉴스들을 보면 뭐 세 가지의 커다란 문제점 이렇게 해서 뭐 트릴레마 이런 뜻을 써요. 그러니까 뭐 보안성. 그 다음에 뭐 확장이 되기 힘들다.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스케일러빌리티.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소위 비탈린 부테릭의
따르는 그 그룹에 있는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까 2.0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자기들은 이 2라는 명칭을 쓰게 된 거야. 2. 레이어라고 하는 건 계층이에요. 계층. 그래서 블록체인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넘버 2 계층이다. 왜? 원래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너희들이 넘버 1 해라. 우리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안성이라든가 확장 가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딜레마를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우리가 넘버 2라고 해도 하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2를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2가 생겼으니까 원래 거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이어하고 1하고 이제 2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1하고 2 되니까 또 뭐가 생기냐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말고도 또 있어요. 뭐 트론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에이다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여러 종류의 또 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지만 그럼 원끼리 또 연결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뭐라고 돼요? 당연히 1, 2를 벌써 썼으니까 0을 써야 돼요. 레이어 제로라고 쓴 거야. 그래서 레이어 제로. 그렇죠? 레이어 제로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더 꾸미는 거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레이어 3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뭐 IT 하고 이제 돈도 많이 투자하고 한다는데 벌써 이 레이어 1은 우리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트론 몇 개 얘기했잖아요. 카카오에서 크레이튼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얘기하면서 되게 투자를 많이 했어. 그런데 벌써 크레이튼도 문제도 많고 뭐 개선할 것도 많고 이 레이어 1은 지금 우리가 벌써 힘들다고 보는 거죠. 거의 안 된다. 거의 불가능이다. 거의 불가능. 그러면 레이어 2, 그러니까 레이어 2가 바로 이렇게 좀 약간 응용했는 거거든. 응용했는 거. 그럼 이 응용했는 레이어 2에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내가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레이어 2에서는 또 그래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할 만한 게 지금 아직도 안 보이고 있어요. 레이어 제로도 좀 그래. 지금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 바로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다음 이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소위 코인판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가지고 있는 코인판이 꼬로 도박판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대로 계속 쳐다보고 있고 프레임을 만들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순간 계속 뭡니까? 지갑은 새로 생기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못하고 있어. 근데 저는 그거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문화를 만들지 못한다. 그렇죠? 문화를 만들지 못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각각의 세대마다 자기들만의 세대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구글이 가장 저는 편해요. 왜냐하면 구글을 만들었는 사람들은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1973년생인데 저는 이제 71년생이에요. 71년생 이제 돼지띠야. 그래서 이제 가장 편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마크 주커버는 84년생이야. 80년대생이 만들었는 건 좀 나하고 좀 그래요. 그 다음에 60년대생이 만드는 거는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만드는 게 이제 아마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만든 1950년대생들이 만든 게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몇 년생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90년대생들이 만든 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지금 이더리움하고 이런 블록체인이야. 지금 90년대생들이. 그래서 각각의 세대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있는데 이것을 자기의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의 관점에서 만들어낸 거.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가 90년대생이 만든 거를 보려면 90년대생이 최소한 돼야 돼. 아니면 2000년대생이 되든지 2010년대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거를 혁신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 딸이 2016년도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인데 2016년생은 2010년대 이후가 알파 세대라 그래요. 우리 알파 세대. 여러분들 MZ만 많이 들어봤죠. MZ 세대 많이 들어. MZ 세대. 누구는 MZ 세대가 사람 이름인 줄 알더라고. MZ가 하니까. 근데 MZ가 이제 80년대생, 90년대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2010년대 이후에 이 알파 세대를 가장 이제 주목해서 봐요. 왜냐하면 이 알파 세대가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로 가장 큰 인구 집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90년대생들이 만든 이노베이션을 실제로 사용을 했던 소위 말해서 사용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 알파 세대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제 딸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행동들을 이제 저 살펴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세대의 정체성을 못 벗어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관찰이라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70년대에 태어나는 이 90년대 학번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디지털의 1세대였어요. 디지털 1세대. 우리가 디지털 1세대였거든요. 근데 디지털 1세대인데 이제 그 다음에 디지털 2세대는 저는 이제 20년 뒤인 90년대생들이 이제 만들었지만은 걔네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충분히 수용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20년대생인 알파 세대에서 수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봐요. 이 보면 가상자산 투자자 연령대 보세요. 20대가 별로 안 많아. 20대가 별로 안 많아. 그 다음에 3040대가 조금씩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2010년도에 태어나는 지금의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이 친구들이 결국은 이제 세상을 바꾸고 그러면 부모들이 보면서 이제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료를 보면 제가 확실하게 그래서 느꼈어요. 초등학생들의 메타버스 이용 보세요. 초등학생 메타버스 이용 보면 초중고 한번 보세요. 초중고. 그래서 초중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생이 확실하게 그렇죠. 60% 가까이가 어떻게 메타버스에서 본인하고 이용하고 있는 거 아바타. 메타버스에서 본인의 아바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아바타. 60% 정도가 대구 여성가족재단 자료야. 이 보수적인 대구에서 초등학생들의 60% 본인의 아바타를 갖고 있고. 이 알파 세대가 결국은 우리들을 다 그러니까 빨아들일 거예요. 어떻게 빨아들인다? 얘들을 사용하니까 우리는 같이 보면서 따라해서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자료들보다는 이제 이 자료로 세상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MG에 투자하는 짓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얘기해요. 회사, 기업이 있는. 왜? MG는 절대로 그러니까 주도하지 못할 것이다. 알파 세대가 주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저는 이제 하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아까 구글의 세리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를 이제 얘기했지만은 제가 또 이제 좋아하는 또 세대적 정체성을 같이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이제 일론 머스크가 1971년생이에요. 1971년. 저하고 이제 동일하죠. 1971년생. 1971 일론 머스크예요. 그래서 이 70년대생들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뭐 하고 살았냐면 이제 컴퓨터라는 거를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286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만났잖아. 근데 이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몇 세대가? 50년대생, 60년대생, 50년대생이 계세요? 혹시? 안 계시겠지. 청년 아카데미니까. 50년대생인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중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0년대생인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디지털의 1세대가 된 거야. 20년 격차로.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1세대가 됐으니까 90년대생이 어떻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탈집중화된 그렇죠. 기존의 디지털하고 다른 것을 만들어서 해놨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또 20년대생이 지나는 2010년대생들이 받아서 또 올라올 것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 얘기를 왜 하느냐?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이 70년대생의 가장 그러니까 선두주자인 거죠.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했는 거는 여러 측면에서 그러니까 잘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렇게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존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60년대생이야. 근데 제프 베조스는 뭐냐 어떻게 이제 자기가 이제 아마존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들어왔냐면 자기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IT 회사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어. 그랬더니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IT 회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회사인데요? 나는 다 IT 회사. 인터넷에서, 미국에서는 아마존에 가가지고 진짜 그로서리 쇼핑까지 하는. 그런데 자기들은 유통회사입니다. 얘기했어요. 유통회사. 유통회사면. 그러니까 유통회사인데 인터넷을 가지고서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유통을 할 수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도구로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프 베조스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뭡니까? 미국의 넘버원 신문이 뉴욕타임스야. 그 다음에 거기에 경쟁하는 신문이 워싱턴 포스트야. 그러니까 아날로그 페이퍼를 이 사람이 인수를 한 거야. 그렇죠? 언론사의 어떤 그게 되고 싶은 거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했어? 이러한 아날로그의 매스미디어를 인수했나요? 아니잖아요. 뭐 인수했어요? 트위터라는 놈을 인수한 거야. 그렇죠? 트위터라는 놈을 인수한 거야. 트위터라는 놈을 인수해가지고, 트위터를 웹3 미디어로 바꾸겠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한 게 틀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또 그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상한 고무이들, 소위 말해서 재활용을 해가지고 우주선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성공을 해버렸잖아. 그래서 나사,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그런 국가기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주선을 띄웠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일개 개인이 그런 우주회사를 만들었고 실제로 우리나라 최근에 우주선도 스페이스 X를 통해 가지고 우주선을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친구죠. 그냥 그게 이제 70년대생들이 우리가 했던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실제로 71년생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테슬라도 그런 거. 그래서 이 세대적인 정체성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세대적인 정체성을 뛰어넘는 게 또 중요한 거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세계일보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특집판을 냈는데 그 중에서 박스 기사로 이제 제 기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광이지. 왜냐하면 한국신문이었지만은 일론 머스크하고 같은 면에서 내가 다뤄주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 내가 코멘트를 했는 거. 근데 일론 머스크의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건 얘 금수저야, 금수저. 나는 금수저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 금수저다 보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돈에 엄청 밝아요. 그래서 트위터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트위터라는 단어의 뜻. 지적이다. 그렇죠? 트위터에 그래서 상징이 새잖아요. 그렇죠? 새. 근데 얘가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해? 코인 중에 도지 코인이라고 했어요. 도지 코인. 이 도지라는 코인으로 로고를 살짝 바꿨어. 그래가지고 도지코인 또 폭등했어. 이 도지코인은 사실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한 100원, 지금 100원, 오늘 한 90원대 정도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했는 그런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바꿔서 또 차익을 엄청 얻었고 다시 왜냐면 말도 안 되지. 왜냐면 트위터란 뜻이 새가 지적이다 그러니까 상징은 당연히 새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로고를 도지로 바꿔가지고 또 막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지금 고소도 당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도지코인이라는 걸 통해서 자 오늘은 뭐 그런 민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코인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영남일보에 웹 3.0과 그 다음에 민코인하고 박한우 교수의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 시리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기 번호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 보면 2 돼 있잖아요. 2. 그러니까 박한우 교수의 웹 3.0과 민코인 그 시리즈에 보는 거예요. 여기 2라고 하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 시리즈인 거예요. 지금 앞서도 1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뭡니까? 별로 많이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이 정도밖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11호까지 나와 있어요. 11호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부할 게요. 진짜 많아. 새로운 지식들이. 그럼 저는 이 지식들을 제가 공부를 했을까요? 박사과정 때 안 했지. 왜?
이제 등장했는데. 박사가 그렇죠. 이더리움이 2015년도에 시장에 등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나온 건 2012년도였어요. 근데 시장에 도지코인은 2013년도에 나왔어요. 도지코인은 2013년도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세대의 정체성